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 유형 2회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고요. 패킷 트레이서에서 예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트레이서에서 파일에서 오픈을 기존에 있는 기출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과 함께 토폴로지가 이미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어져 있는 토폴로지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를 살펴보면요. 스위치하고 라우터, 그 다음에 하나의 스위치에 PC가 3개가 엮여져 있네요. 하나의 PC는 서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서버에 해당하는 어떤 설정 명령이 또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라우터하고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죠. 라우터하고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외부망이라는 것을 혹은 내부망이라도 광범위한 범위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형태가 라우터가 2대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라우터에는 PC가 1대가 엮여져 있네요. 이렇게 토폴로지를 확인했으면 어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토폴로지 설정을 참고해서 클럭 레이트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클럭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봤던 여기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전송 속도를 통일을 시켜서 내가 보내는 정보를 상대방 라우터가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을 클럭 레이트라고 해요. 이 클럭 레이트에서는 여기 보면 시계 모양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DC하고 DT라고 하는 단말기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시간을 기준으로 맞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클럭 레이트를 설정을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는 VLAN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앞에서 기출 유형 1을 풀이하면서 VLA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위치에다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패스트 이던의 3번 포트에다가 트렁크 포트를 선언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스위치와 라우터의 공통 설정이 있어요. 이름을 R1, R2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R1과 R2 라우터에는 공통적으로 콘솔이나 텔넷을 접속할 때 로컬 인증,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로컬 인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R1에는 인터브이랜을 생성하라 라고 하는 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OSPF를 설정해서 라우터를 세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OSPF라고 하는 거는 라우터에다가 세팅을 하는 라우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일종인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는 라우터 1과 라우터 2가 서로의 IP를 인지를 해야지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IP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인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대표적인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를 써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명령어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OSPF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라우터에 OSPF를 쓰겠다 라고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하는 번호를 줘서 구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서브네트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는 내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IP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건데, 이 와일드 마스크를 0000으로 해준다는 얘기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풀이하자면 모든 서브넷이 다 0으로 일색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냐, 앞에 IP 모든 어드레스가 100% 일치해야지만 동일한 IP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걸러내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디 어디 구간에서는 내 라우터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ACL에서도 사용하고 여기에서 프로세스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자, 그러한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설명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좀 이따가 문제를 풀이할 때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와일드 카드 마스크다 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만 일단은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2에는 ACL을 설정하래요. 자, 이번 기출 유형은 앞에 기출 1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죠. ACL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IP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안을 세팅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역시나 사용하는 방법도 문제풀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로 해서 enable 명령을 쓰게 되면 자, 라우터에 대한 프리빌리지 모드, 그러니까는 사용 권한 모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문구를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인포메이션 설명을 명령을 써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뒤에 라우터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DHCP 서버를 설정하래요. 자, DHCP 서버. 이번 회차는 난이도가 꽤 높죠. 자, 이거는 우리가 IP를 할당하는데 앞에 기출문 유형 1에서 할당한 거는 정적 IP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IP를 입력을 해줬잖아요. 근데 DHCP라고 하는 서버는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서버로부터 IP를 그때그때 할당받는 동적 할당이에요. 동적 할당. 자, 그러니까 결국은 IP가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대수의 PC가 사용해야 될 때는 하나씩 할당해 주게 되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둬서 들어오는 IP가 순서대로 네트워크에서 IP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그러한 동적 할당 서버를 DHCP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백업까지 하라고 하네요. 자, 백업은 당연히 서버에다가 백업을 하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TFTP라고 하는 전송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하는 명령을 TFTP라고 해요. 자, 이걸로 우리의 설정 값인 iOS를 전송하래요. 이 iOS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라우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라우터를 다 모든 세팅을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앞에서 했던 모든 명령어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초기화를 시켰을 때 다시 서버에게 이 ISO를 보내줘 라고 TFTP로 전송을 받게 되면 다시 세팅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업을 해는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라우터에 있는 어떠한 저장 내용을 백업을 시키라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R2에 있는 것도 config 그러니까 정보를 백업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회차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이를 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확인이 됐으면 자 이제 아까 봤었던 패킷 트레이서로 넘어가서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세팅을 차근차근 해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우선 패킷 트레이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자, 각자의 PC에다가 정보를 입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PC에다가 정보를 입히는 토플로지에 IP가 배열이 돼 있죠. 자, 아까 우리 봤던 유형에 보세요. 유형에 보면 자, 우선 PC1은 IP 이렇게 넣고 PC 3도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서버도 이 IP를 넣으라 라고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PC2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주어진 IP를 부여를 해줬는데 서버에서부터 DHCP로 할당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초기에 세팅해 줘야 되는 IP는 PC1, PC3 서버.
자, 이 녀석들은 일단은 IP를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IP 어드레스를 참고로 하여 자, 먼저 PC1에다가 IP를 입혀줄게요. 자, PC1을 클릭하시고 데스크탑, 자, 거기서 IP 들어가서요. 이제 주어진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168.126.63.2. 자, 그 다음에 서브네팅은 여기 2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죠.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주어진 대로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어요. 패킷 트레이서는 별도의 저장 없어도 자, 이렇게 그냥 닫아만 줘도 된다 라고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PC3도 똑같이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데스크탑 눌러서 자, PC3에 주어진 값 168.166.64.2. 자, 마찬가지로 서브넷도 이용. 게이트웨이는 168.126.64.1. 자, 부여를 다 했네요. 그 다음에 서버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IP를 입력을 해보자고요. 자, 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IP 입히는 건 끝났네요. 뭐 대략 한 6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 뭐 근데 물론 문제에 따라서 배점은 약간씩 달라지니까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기본적인 라우터 설정을 먼저 해볼까요? R1, 그러니까 라우터 제로에 있죠. 맨 처음에 라우터 제로에 해당하는 R1을 눌러서 자, 기본적인 커맨드 라인 모드로 CLI 모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CLI 모드에 들어가서 보면 우선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enable 뭐 en이라고 쳐도 되는 거 아실 거고 자, 컴프티 해서 저녁 설정 모드 자, 이름부터 바꿔봐야죠. 대소문자 명확히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딱히 오타를 쳤을 때 찾아가지 못하게 하라 뭐 검색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입력할 때 오타를 칠 확률이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시스템이 또 오타를 찾느라고 잠시 멈추니까요. 자, 그냥 입력을 이렇게 검색을 하지 말라라고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고요. 자,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스위치와 라우터의 공통 설정을 먼저 잡아줘야죠. 자, 공통 설정 중에 하나로 콘솔 및 텔넷 접속을 하는 로컬 인증을 먼저 넣어줄게요. 자, 로컬 인증. 자, 로컬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네임, 자, 사용자 네임, 유저네임은 문제에서 마스터로 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을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권한을 15로 줄게요. 15가 최고예요. 0에서부터 15까지 있어요. 자, 패스온이라고 주겠습니다. 또 오타가 나왔죠? 자, 이렇게 오타 나왔을 때는 위쪽 방향 키를 눌러서 자, 곧 내가 틀린 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돼요.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중간에 이렇게 커서가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 입력한 것까지는 다시 백스페이스로 돌아가서 지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외부에서 콘솔이라든지 텔넷으로 접속할 때 아이디가 뭐냐, 패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 아이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빌리지 15라고 하는 건 이거 생략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전역 설정 모드 안에서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이냐인데 보통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상은 최고 권한인 15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그 접근했을 때 프리빌리지의 그 레벨을 표현하라라는 문항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틀릴까봐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입력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내가 이 아이디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권한을 3레벨까지만 주겠다. 5레벨까지만 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권한을 축소해야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선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권한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기출 유형이나 모의고사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로그인을 했을 때 권한에 대한 설명, 시스템에 대한 권한. 너는 이 아이디로 들어오면 레벨이 15야. 너는 레벨이 14야. 라고 하는 권한에 대한 설명을 표현을 하라고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자, 그거는 이렇게 명령을 써주면 돼요. 로그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로깅을 했을 때 유저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상대방 사용자의 정보를 노출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간단한 한 줄인데 이걸 놓치면 상대방이 로그인 했을 때 그 시스템 정보 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감점이 되겠죠. 뭐 다른 거를 다 한다면 이런 사소한 거 같은 경우는 뭐 당락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외워놓으면 도움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까 문제에서 콘솔하고 텔넷으로 접속하랬죠. 자, 그러니까 콘솔 라인 제로로 접근하고 자, 그러면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앞에서 설명했죠.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인 로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접근하라고요? 텔넷. 그러면 텔넷으로 접근하는 거는 버추얼 라인 VTY, 라인 VTY. 자, 몇 개를 접속하라는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5개, 0에서 4까지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역시나 로그인, 로컬 하게 되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디가 뭐냐, 패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우터에 해야 되는 설정은 끝났네요. 자, 그러면 라우터 1에 들어왔으니까요. 자, 이제 라우터 1은 아까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라우터 1은 R1과 R2에 있는 R1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R1과 R2에다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클럭 레이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클럭 레이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누구에다가 설정을 해줄 것이냐 라고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R1에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토폴로지가 큰 규모가 있는 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자, 아니면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지시사항이 있는 데다가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R1에서 자, 몇 번하고 물려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리얼 인터페이스 0, 2, 0 그러니까는 제로 포트에 두 번째 꽂혀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시계가 있는 곳이 단말기에서도 주인 쪽, 그러니까 클럭 레이트를 설정해야 되는 주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럭 레이트를 설정하는 이 부분을 DC2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딱히 문제에 안 나와 있더라도 얘한테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걸어야 된다는 거죠. 시계가 있는 애한테. 자, 그래서 R1에다가 우리 시리얼 인터페이스 020를 확인했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걸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야죠. 인터페이스 몇 번으로요? 시리얼 0, 2, 0로 자, 들어왔죠.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들어온 거예요. 자, 모든 라인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no shutdown의 약자인 no shut을 쳐서 일단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 no shut은요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이 순서에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 설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자, 시리얼 인터페이스 IP 어드레스부터 넣어줘야죠. IP 어드레스 아까 지시사항에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리얼 인터페이스에서 라우터의 설정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4에 200에 7.1 25 25 25 빵. 자,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라우터에다가 IP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럭 레이트 넣어줘야죠. DC에다 선언해 줘야 돼요. 클럭 레이트 여기 보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가끔씩 문제 보면 이 클럭 레이트에 대한 속도를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클럭 레이트는 주되 지금처럼 64,000으로 하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클럭 레이트 선언해 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금방 제가 한 것처럼 명령어 뒤에다가 클럭 레이트하고 물음표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 세팅된 이 라우터에 설정할 수 있는 클럭 레이트는 이렇게 있어 라고 설정 예제가 나와요. 자, 이 중에서 한 녀석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는요. 지시가 없을 때는. 근데 여기는 뭐 친절하게 지시가 있으니까 클럭 레이트 64,000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거, 자,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라우터도 누구도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라우터 2도 동일해야죠. 자, 그래서 라우터 1은 잠깐 내려놓고요. 라우터 2로 가볼게요. 자, 라우터 2도 동일하죠. 자, 먼저 enable 명령어 컴프티 설정 모드로 들어와야죠. 자, 이름부터 바꿔주는 게 가장 먼저 라우터 2로 이름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뭐 딱히 문제에서 이걸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도메인 명령을 오타 쳤을 때 검색하지 않게 해라 라고 설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네임 마스터 아까도 한 것처럼 패스워드는 패스온. 여긴 프리밀리지 줄 필요 없죠. 문제 안 나왔잖아요. 아까 그 유저 인포를 나타내라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안 줘도 아까 말했죠. 똑같아요. 사실은. 자, 어디에다 주라고요? 라인 콘솔에 제로에다 주고. 자, 제로에다 준 거 선언해 주고요. 자, 또 어디에다도 주래요? 라인 VTY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 5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라우터 2도 설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빼먹은 게 있어요. 자, 뭘 빼먹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라우터 2에다가 해야 되는 설정이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 보면은 아까 R2가,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R2에다가는 ACL을 설정하되 ACL 번호는 1번을 사용해서 누구만 접속하라고요? PC 3번만 접속할 수 있게 하래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내 토폴로지에서, 자, 그러니까는 라우터 2라고 하는 이 장소로 접근하는 거는 오로지 누구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PC 3만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CL을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추가해야 되겠죠. 접근 제어에 대한 건. 자, 그럼 먼저 라우터에다가 먼저 접근을 제어하는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접근을 제어하는 거. 액세스 리스트라고 해서 ACL의 이제 원 명령어입니다. 액세스 리스트. 아까 이름을 뭘로 하래요? 1번으로 주래요. 1번. 자, 누구를 허용하겠냐? 퍼미트. 허용할 땐 퍼미트, 거절할 때는 deny, D-E-N-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예요? 퍼미트 허용해야죠. 누구만? 168점, 126.64.2 누구예요? PC3의 IP 얘만. 근데 아까 우리 서브네트에서 자 우리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와이드 마스크 서브네트는 이게 0000일 때는 뭐예요? IP가 100% 일치해야지만 같은 거다라고 인지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뭐예요? 1번에 누구를 넣어줘라? 168점, 126.64.2만 접근하는 1번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168점, 126.64.xxx 뒷자리는 누구래도 괜찮아. 앞에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완전히 일치해야 돼. 라는 들어올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IP의 범주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거랑 매치가 되면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뭐예요? PC3만 들어와야 되니까 168점, 126.64.2에 0000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와이드 마스크로 선언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1번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빼고 나머지는 1번 빼고 나머지는 자, 1번 빼고 나머지는 몽땅 다 어떻게 거절해. 그러니까 1번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라우터 2에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콘솔 접근이 아니에요. 콘솔은요, 라우터 바로 앞에서 관리자가 접근하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콘솔이라고 합니다. 근데 PC3에서 접근하는 거는 콘솔이 아니라 버추얼 라인, 외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을 선언해야 되는 거는 콘솔 라인에 선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기 버추얼 라인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선언했잖아요. 다시 해도 됩니다. 빼먹었잖아요. 억세스를. 자, 그래서 억세스 자, 클래스 1번만 억세스 1번만 들어오게끔 해. 로그인 로컬 하게 되면 자, 앞에서 선언했던 거에서 다시 명령이 추가되면서 누구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라우터 2에는 오로지 PC3만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누구는 다 거절해요. 그 외에는 다 deny, 거절을 해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라우터의 기초 설정은 끝났네요. 자, 그럼 다시 어디로? 라우터 1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다행히 아직 명령이 시간이 안 돼서 해제가 안 됐네요. 뭐 클럭 시간이 얼마가 지났을 때 튕겨 나와라 라는 설정을 딱히 안 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라우터 1에다가 명령을 내려줘야죠. 뭐부터 할까요? 인터 VLAN부터 할까요? 라우터니까. 스위치에다가는 VLAN, 라우터에다가는 인터 VLAN. 아까 우리 문제에서 인터 VLAN을 하라라고 하는 설정이 있었죠. 자, 인터 VLAN을 설정하되 PC1, PC3, 서버 1에 핑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상 인터페이스 생성하기 위해서요. 인터페이스 들어와야죠. 자,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자, 누구하고 붙었는지부터 확인할까요? 잠시 내려놓고 라우터의 이 포트를 확인해야죠. 누구랑 붙었어요? 라우터 쪽으로 패스트 이더넷 00하고 붙었죠. 자, 그러니까 이 패스트 이더넷 00에 맞춰서 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 이제 패스트 이더넷 02, 04, 01. 자, 1번, 2번, 4번인 애들을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야지 라고 확인했으면 자, 이제 들어가 봐야죠. 자, FA 00 아까 확인했잖아요. 자, 여기에 몇 번 만들래요? 10번 만들래요. VLAN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라고 했잖아요. 자, 문제를 보면 스위치에 VLAN 10, 20, 30으로 설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0번을 설정할게요. 자, 10번 그러면 서브 인터페이스 들어왔죠. 자, 그러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시켜야지. 자, 인캡슐레이션
DOTLQ 10번. 자, 그러면 여기에 IP를 뭐 넣어줄 거냐? IP 어드레스. 자, 10번에다가 누굴 줄 건지 스스로 정하시면 돼요. 자, 얘도 10번에다가는 168.126.64.1 얘가 누구예요? 자, 우선 서브넷에서 주고 난 다음에 확인하죠. 빵. 자, 10번에다가 164.64.1을 줬어요. 자, 누구죠? 여기 마우스를 가만히 대보면 얘는 63.2 PC3 64.2 65.1. 자, 그러면 여기서 인터VLAN에다 설정해 준 거는 누구를 PC3을 VLAN 10으로 줬네요. 여기 게이트웨이 168.126.64.1이잖아요. 여기 인터페이스를 줄 때는 IP를 주는 게 아니고요. 게이트웨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자, 그래서 얘가 VLAN 10번이 되는 겁니다. 이따 스위치에다 확인할 때 몇 번이요? FA04가 VLAN 10이 되는 거예요. 공사라고 얘가 4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됐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INT FA 20번을 줘야죠. 20번. 자, 똑같아요. 자, 근데 입력한 게 있으니까 어려운 타이핑 또 치지 말고요. 방향키로 올라가서 여기는 20만 바꾸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P 여기다가 순서대로 65.1 2가 아니라 1. 자, 다 줬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65.2 VLAN 20번에 할당해야 되는 녀석은 65.1 서버죠. 얘가 20이에요. 그러니까 10, 20. 그러니까 적어 놓고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VLAN하고 설정한 인터페이스가 맞아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 자, 마찬가지로 인캡슐레이션 30. 자, 얘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63번.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다 줬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VLAN 10, VLAN 20, VLAN 30이에요. 그러면 FA를 봐봐요. VLAN 10은 패스트 이더넷 4번 포트. 자, 그 다음에 VLAN 20은 1번 포트. 자, 그 다음에 VLAN 30은 2번 포트예요. 이 포트가 1, 2, 3으로 도는 게 아니니까 확인을 해야지만 이따가 스위치에서 VLAN을 나눌 때 실수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1의 인터페이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R1에다가 또 뭐 해줘야 돼요? R1에다가는 아까 설명했던 라우팅 기법인 동적 라우팅 기법인 OSPF를 설정해야지 누구랑 누구를 인지해요? 라우터 1이 라우터 2를 내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라우터에게 OSPF 프로토콜 라우팅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저녁 설정 모드에서요. 라우터 OSPF 7 아까 7번 쓰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네트워크 IP를 상대방 라우터에게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나는 이런 IP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IP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서브네트 들어가서 0000 자, 해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넣어서 나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나는 204.200.7.1이야. 이것을 에리어 0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인접 네트워크로 설정하겠어. 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게 패스트 이더넷으로 엮여 있는 자신의 토폴로지들이 있죠. 자, 이 녀석들도 나를 통하면 갈 수 있어 라고 광고를 해야죠. 자, 그래서 자신에게 인접해 있는 IP들을 이제 하나하나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또 남았죠. 네트워크 168.126.14.1 에코 하나가 틀렸죠. 자,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OSPF를 이제 다 선언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R1이 붙어 있는 항목에 보면 여기 패스트 히던의 00 포트죠. 자, 여기 00 포트를 아까 명령어로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00 포트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00로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노샷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 1의 OSPF 선언이 끝났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누구에다가도요, R2에다가도 인터페이스 설정을 해줘야죠. 자, 하여 R2에도 자, 다시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설정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똑같아요. 라우터 2에다가도 OSPF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 OSPF 7을 쓰겠다 선언해주고요. 자, 자신의 인접한 네트워크와 자신의 IP를 광고해야죠. 나는 204에 200에 8.1이고 000에 에리어 0번. 자, 또 자신은 누구예요? 7.2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IP를 광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 둘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다 완료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보니까 자, 둘이 서로 불이 깜빡깜빡이면서 둘의 정보를 서로 간에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라우터들끼리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우선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서 인터페이스를 주자고요. 얘도 활성화 시켜줘야지 좀 가시적으로 보이겠죠. 자, 우선 이 라우터에 물려있는 라우터 2번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자, 우선은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0, 2, 1하고 붙어 있고요. 패스트 이더넷은 00번하고 붙어 있네요. 자, 둘 다 로샷을 해줘야 되겠죠. 자, 로샷을 활성화를 시켜주러 들어갈게요. 자, 패스트 이더넷. 자, 우선 노샷 활성화 했더니 라인이 살아나면서 설정값이 보여집니다. 자, 어때요? 파랗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라인에 IP를 줘야죠. 문제 확인해 봐봐요. 여기 뭐라고 주라고 해놨냐면 204에 200에 8.1로 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를 부여해야죠. 패스트 히던의 00에 IP 어드레스 204에 200에 8.1 24니까 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문제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해놨어요? IP 아까 DHCP로 누구에게 할당받으러 가라라고 해놨냐면 서버에게 DHCP를 할당을 받으러 가라라고 해놨어요. 그럼 라우터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라는 선언을 해야 되냐면 IP 헬퍼 IP 헬퍼. 자, IP 헬퍼 어드레스. IP에 헬프를 해줄 IP가 어디 있냐? 누구예요? 서버에게 가랬죠. 서버의 IP는 168.126.65.2. 자, 얘한테 가서 뭐를 물어보래요? IP를. 이따가 DHCP를 설정할 때 168.126.65.2한테 찾아가서 IP를 물어보라 라고 하는 선언을 여기다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문구예요. 이걸 안 써주면 누가 아까 우리 여기 확인했던 PC2가 누구를 찾아서 못 가요? 이 IP 서버를 찾아가지고 DHCP를 할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라우터 2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라?
서버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꼭 써줘야지만 해당하는 장소로 가서 DHCP를 할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누가 아직 활성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아직 죽어 있죠. 자, 얘도 활성화 시키고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인터페이스 모드로 들어가야죠. int 시리얼. 자, 이렇게 해당하는 포트로 들어가서 줘야죠. IP 어드 레스 204.200.7.2 활성화 시켜야죠. 또 샷. 자, 그러면 보자고요. 어때요? 파랗게 불이 들어오면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라우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VLAN 줘야죠. 스위치에다 줘야죠. PC에다가도 다 줬고, 라우터에다가도 다 줬고, 어느 정도 다 줬으니까 이제 스위치에다가 VLAN 주고, 트렁크 세팅해주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가 해결이 거의 돼가는 막바지로 오고 있어요. 자, 스위치 들어와서 VLAN부터 줘야죠. VLAN 10번. 자, VLAN의 이름을 뭐로 주라 라고 지시를 해놨냐면요. 자, VLAN의 이름 설정을 10번, 20번, 30번으로 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요.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죠. 10은 스킬, 20은 보면은 커뮤니티, COMM.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포메이션의 약자인 IMF라고 하는 걸 주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규칙에 맞추어서 이름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뭘로 하고 주래요? 10번 네임에서 스킬 주라고 했죠. 자, 네임 스킬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VLAN 20번. 자, 20번 네임 컴 또 VLAN 30번. 자, 지금 바로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스위치는 똑똑하기 때문에 굳이 뭐 exit 명령어 써주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안 해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LAN 설정 끝났죠. 그럼 포트 할당해야죠. 아까 제가 이거 주의하시랬죠. 10번, 20번, 30번이 자신의 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스트 이더넷에 꽂혀 있는 포트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뭐 다 쓰기 싫으면 int 몇 번요? 패스트 이더넷. 자, 먼저 1번부터 가자고요. 1번. 1번은 VLAN 20에다 할당되죠. 그러니까 스위치 포트 억세스 VLAN 20번에다가. 자, 그 다음에 스위치의 동작은 어떻게 동작하게 할까요? 프리트 포드 모드 억세스 접근하면 동작해라. 됐죠? 그러면 VLAN 20에 대한 설정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int 2번. 2번은 누구하고 할당해야 돼요? 포트 2는 VLAN 30이었죠. 자, 위쪽 방향키 눌러서 VLAN 30. 역시 동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접근할 때, 억세스할 때. 자, 또 int fa 이번엔 3번 아니죠? 4번이죠? 3번은 트렁크 포트로 빼놨잖아요. 4번이죠. 자, 그리고 스위치 포트 억세스 얘는 누구랑 엮었어요? 10번. 자, 자, 이렇게 억세스 모드 포트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토플로지에다 마우스를 가만히 얹어 보시고 문제지와 함께 매치를 좀 시키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잘 머리가 막 헷갈리니까요. 적어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적어 놓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막 착착착착 진행이 안 될 때는 하나하나 필기를 해가면서 하시는 게 실수를 좀 줄이시는 방법이겠죠. 자, 이제 VLAN 설정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다 했죠.
자, 이제 인터페이스 3번에 트렁크 포트를 설정해야 돼요. 자, 인터페이스 3번 들어가서요. 트렁크 포트, 스위치 포트, 트렁크. 자, 여기 포트를 내가 트렁크를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토폴로지 상에서는요. 이 3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누구하고 누가 움직여요? 보는 것처럼 10번, 20번, 30번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설정해 주고요. 자, 이 모드를 스위치 포트를 뭘로 바꿔라? 트렁크로 바꿔라 라는 선언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토폴로지의 명령어가 완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DHCP로 PC2가 온전하게 받아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PC2를 설정하시고, 자, 우선 주어진 IP가 스테이틱인 것을 확인해서요. 자, 스테이틱에다가 우리 주어진 값 넣어줘야죠. 먼저 부여된 거는 자,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게이트웨이는 204에 8. 자, DNS 서버는 딱히 선언된 바가 없으니까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놨다가 자, 다시 토플로지가 별 이상 없이 다 초록색 불로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하셨으면 자, 다시 PC2를 클릭하시고 IP에 가서 자, 스테이틱을 뭘로 바꿔요? DHCP로 바꿔라 라고 선언하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IP가 바뀌었죠. IP 어드레스를 누구에게 받아온 거예요? 여기 있는 서버에게 받아온 겁니다. 앞에서 선언한 명령어로요. 자, 이렇게 IP를 받아오면 토폴로지가 잘 활성화가 된 거고 우리가 앞에서 준 명령어들이 잘 들어간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겠어요. 자, 설정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IP가 동적으로 할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먼저 토폴로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불이 잘 들어와 있는지 자, 불이 파란색으로 다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도 실패가 나온다, 페일러가 나온다. 그러면 서버를 클릭하고 이 서버의 config에 DHCP 설정에 가가지고요. 자, 이 서버 자체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설정된 값을 눌러보면요.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8.1인 데서 나오면 스타트 IP는 8.2부터 받아오고 총 몇 개를 가져오게 254개를 갖고 와라 라고 선언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서버에서 그 DHCP에 대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에게요? PC2에게 해당하는 IP가 할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시험을 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는 미리 이미 컨피그에 DHCP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와봤더니 여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할당을 하란 얘기죠. 할당을 해야 될 때는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이트웨이와 원하는 스타트 IP를 찍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추가 버튼, 애드 버튼을 눌러주고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이제 그 IP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유형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있는 거고 그냥 DHCP로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죠. 문제가 꽤나 어려워서 할 게 많지만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백업 부분으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자, R1에 TFT를 백업하래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R1으로 들어와야죠. 자, 또 빠져나왔네요. 자, R1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보는 것처럼 R1에 포함되어 있는 iOS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iOS 파일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show press라고 하는 요 명령어가
iOS 파일을 확인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iOS 파일이 나타나죠. 이거를 옮겨 적을 수 없으니까 자, 복사할게요. 마우스 오른쪽에 카피. 자, 복사했으면 이제 옮겨야 되겠습니다. 서버로 보내야죠. 카피 플래시 tft. 자, 내가 이 플래시 파일을 tftp로 복사할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복사할까 물어봅니다.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 지시한 서버 IP로 가야죠. 자, 서버로 이름을 바꿔서 보낼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뭐 딱히 언급사항이 없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가라 라고 하니까요. 자, 지금 느낌표가 막 뚜두두둑 하고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전송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어떤 진행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사항이 나오면 토폴로지가 아주 원활하게 잘 구성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참 걸리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자, 저장이 되고 있는 중간에 아까 서버의 DHCP 설정을 참고를 하면요. 이 서버에서 문제에서는 서버에다 세팅하라는 문제도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는 꼭 서버에 세팅하는 법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실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요, 우리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 항목별로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 풀다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기초 부분을 확인을 꼭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문제는 암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암기를 해가지고는 문제풀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다 됐네요. 확인해 볼까요? 이제 R1의 정보가 잘 갔는지 자, 서버에 가서 자, 환경 설정 컨피그에 가서 항목에 보면 TFTP가 있죠. 자, TFTP에 우리가 아까 저장해서 전송한 자, 이러한 ISO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내준 거는 아까 2800nm이었죠. 여기 잘 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를 다시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됐고요. 이제 백업을 하나 또 하라고 그랬죠. 자, 누구? R2도 하라고 했습니다. 자, R2도 마찬가지예요. R2도 백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R2 같은 경우는 약간 틀려요. 뭐에다 하라고 했냐면 TFTP가 아니라 FTP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FTP로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서버와 암묵적으로 규칙을 정해야지만 서버로 접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FTP로 파일을 내가 상대방에게 전송할 건데 아무나 전송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FTP로 R1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다가 FTP의 계정을 먼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정에서 문제 나왔었죠. 유저네임 FTP 서비스를 온인 걸 확인하시고 자, 유저네임 뭐로 하라고 했어요? FTP 유저로 하래요. 패스워드는요? 시스코.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권한, 이 아이디에게 어떤 권한을 줄까 결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읽고 쓰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5가지의 권한을 다 부여하고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밑에 보니까 FTP 유저와 시스코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R2가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R2에다가도 들어가서 접속을 해줘야죠.
자, R2에다가 패스워드와 IP를 먼저 넣어줘야 되겠어요.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IP FTP는 내가 유저네임, 그러니까 아이디죠. 아이디는 뭐를 쓰고 있다? FTP 유저를 쓸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IP FTP 이번엔 뭐를 선언해 줘야 돼요?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시스코를 쓸 거야 라고 하는 FTP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FTP 선언이 끝났으면은요, 지금 선언되어 있는 환경을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따로 이 라우터라고 하는 녀석은 환경을 따로 저장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정한 거를 저장해 라고 하는 명령어로 WR, 그러니까 write라고 하는 명령어의 약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WR을 쓰게 되면 저장이 됐다. OK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지금 저장한 이 파일을 복사해서 넘겨야죠. 뭘로? FTP로. 자, 어디로 넘길 거냐요? 넘기는 장소는 동일하죠. 서버로. 자, 그러면 이름은 R2 config, 그러니까 R2의 환경 설정 파일을 보낼 거 맞아? 라고 확인합니다. 보내는 거 맞으니까 OK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TFTP보다는 훨씬 빠르게 전송이 끝났죠. 하나가 카피가 됐고요. 몇 초가 됐고 몇 바이트가 됐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잘 됐나? 서버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FTP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아까 없었던 R2 config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됐네요. 아, 이번 회차는 너무 할 게 많았죠.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데 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자, 해서 어려운 부분들 확인이 다 끝났고요. 이거를 이제 채점하는 거는 이제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해요. 보통은 제일 먼저 PC, 우리 세 개 있었던 거 있죠. 이 녀석들의 IP가 잘 틀리지 않고 설정됐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IP가 설정이 잘 됐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R1과 R2의 설정이 잘 됐는지 앞에서도 했지만 빠져나가 있었네요. 자, 다시 앞에서도 했지만요. 쇼런이라는 명령어가 거의 대표적인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쇼런을 이용해서 주어진 설정 값들이 이렇게 잘 들어갔는지 라우팅은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R2에서도 동일하게 쇼런을 이용해서 주어진 명령어가 잘 선언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 절차를 차근차근 하고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도 자, 이렇게 주어진 값을 확인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토폴로지가 가장 정상적으로 잘 구현됐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서버에 아까 우리가 전송했던 거 있죠? 컨피그에 FTP로 전송했던 환경 설정 파일과 그 다음에 TFTP로 전송했던 이렇게 iOS 파일이 잘 들어왔는지만 확인을 하면 실제로는 토폴로지를 매우 잘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한 군데라도 끊기면 음, 여기 있는 정보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겠죠. 또 이 라우터와 라우터의 라우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PC2가 무엇을 받아오지 못해요? IP에서 DHCP로 이렇게 IP를 받아오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토폴로지가 잘 선언됐다는 것은 이 DHCP와 그 다음에 iOS 파일, 그 다음에 FTP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받아졌는지만 확인해도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이외를 잘 문제풀이가 원활하시다면
나머지는 뒷부분은 좀 더 쉬워요. 이제 간간이 튀어나오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이위의 문제를 원활하게 잘 푸신다면 다른 거 모르는 거가 나와도 사실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아주 간단한 설정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회를 좀 더 중심적으로 꽤나 어려운 회차니까 모르는 부분 있으면 꼼꼼히 앞부분을 확인하면서 2회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2회가 제일 어렵냐? 그러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뒤로 가면 좀 더 어려운, 그러니까 ACL이 좀 많이 들어가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접근하고 누구는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이런 선별적인 게 들어가게 되면 IP를 나누어야 되고 서브넷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브넷 부분이 약하신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되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있는 기초 정보 부분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해서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3회 유형으로 풀이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